상법 사례 연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을 기대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도 출발이 온라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상법 요회 계제를 통해서 차례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이 회사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고 그 밖에 이제 총칙 상위, 어음시효 보험 이런 이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인격 부인의 법률입니다. 회사는 그 개인과 회사는 원래 별개의 법인격인데 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사는 그 사원인 주주와 별도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한 책임을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권리주체로 다루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장벽을 넘어 회사의 책임을 배후의 지배주주에게 묻거나 또는 한 회사의 책임을 다른 회사에 대해서 묻는 법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격 부인의 법리란다. 법인격 부인의 의의와 유형을 보면은 이 회사의 빚을 그 뒤에 숨어있는 실체에게 지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는 회사가 빚이 많으니까 그 회사를 일부러 부도를 내고 다른 회사를 차리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이란 법인격의 독립성과 주주 유한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리를 가리킨다. 법인격 부인이 문제된 판례는 크게 보아서 배우자에게 회사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안과 그 다음에 도산한 기존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새 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안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빚을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오너에게 묻는 경우가 있고 회사가 빚이 많으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일부러 부도를 내고 다른 회사를 차려서 원래 회사의 채권자로 골탕을 먹일 때 기존 회사의 빚을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별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두 유형별로 다소 다른 여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신의식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보면 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유형으로서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을 남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아예 허사비로 이용하는 경우와 법률 회피를 위해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일반론으로서는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해화의 경우와 남용의 경우가 있는데 법인격을 형해화한 경우에 그걸 인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이 되어 있느냐, 네 재산 내 재산을 구분 없이 이제 섞여 있느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회사 자본의 부실의 정도, 영업의 규모,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해서 형해화를 인정을 한다. 특히 회사와 지배주주의 업무와 재산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회사의 재산이 지배주주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전형이 되는 상태라면 법인격의 형해화를 인정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회피를 위해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요소를 보면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회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 목적과
두 회사 사이 실질적 동일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특정 회사가 빚이 많고 할 때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고, 새로 회사를 차려서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채무 면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빚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 회사가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법인격 부인의 효과입니다. 법인격 부인의 효과로서 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유형에서 배우자 지배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는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빚이 많을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오너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와 회사는 부진형 연대 책임을 진다. 신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유형에서는 신회사는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회사와 기존 회사는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은 역적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빚이 많으니까 그 빚을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면서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빚이 많을 때 그 재산을 빼돌린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오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은 개인이 빚이 많으니까 그 빚을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면서 재산을 거기에 이제 투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역적용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배주주의 채무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동산에 비해서 집행 및 환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채권자로서는 회사 소유 재산에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주장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빚이 많을 때 회사를 차리면서 재산을 거기에다 투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아직 이 점을 명시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급심의 경우에도 일반 그 법인격 부인론의 보통의 적용보다 다른 주주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3자가 없는 경우 한해서 좀 더 엄격한 요건 하에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성문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관념에 따라 신의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인 유한 책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식에 반하는 부정의한 결과를 묵과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규모 회사에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지배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의 경우에는. 이 법인격 부인론은 이 변호사 시험 또는 모의고사에서 한 2번 정도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